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어민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는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두한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각하에 찬성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정부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 6명에 가로막혔다는 것인데요. 아직 완벽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듯합니다. 북한군에 의해 2020년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유족이 주철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또 각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이걸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공교롭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이를 줄여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입니다.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그리고 인권시민단체의 노력과 이에 따른 국민과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는데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소식이 오늘 연달아 보도됐습니다. 자, 먼저 이른바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사건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기 싫어 저항하자 질질 끌려가는 동영상이 지난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었지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정부의 북송 조치를 놓고 반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19년 11월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20년 인권위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 법 조항을 들어 이를 각하했는데, 북한 어민들이 이미 북으로 보내져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참 이 같은 이유, 아니 핑계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인권위가 이 해당 동영상만 봐도 이들이 어떤 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북한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도 저런 핑계를 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한변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 2심에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검토한 인권위는 8개월 만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대느냐?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라면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을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인권위가 또 이걸 가지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누굴 위한 인권회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같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 6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각하에 찬성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정부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변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사실상 알박기로 임명이 됐었지요. 결론적으로 국민들 다수가 공분했던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을 놓고 정치적 또는 정부적 판단에 각하가 됐다는 것인데 이걸 어찌 인권위를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인권위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유로 든 게 바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이 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사법부가 진행을 하고 인권위는 인권위 본분대로 인권 문제만 따지고 판단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또 법원에서 각하 취소가 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이유를 받고 또다시 각하한 것은 인권위 22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소 결이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정권 교체는 됐지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 완벽한 정권 교체는 아직 길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도 인권위 관련 소식인데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말이 나왔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해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칭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요구하냐 그러냐 이런 취지로 정신 나간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제2의 유족들은 격분했고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인격모독과 명예살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역시 앞서 보도해드린 북한 어민 강제 북송건과 마찬가지로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였느냐? 두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었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권위는 먼저 주의원의 뻘짓거리 발언과 관련해서는 뻘짓거리라는 단어의 대상이 고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원이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입증돼야 해양수산부 장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규정인데 입증 없이 졸속 처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고인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의원의 진술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는 것인데요. 자, 이건 다름 아닌 어떤 국어 실력의 문제이지요. 주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 대상이 운명을 달리한 공무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 국어 실력만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 이게 숨진 공무원을 향한 발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 다음 인권위는 기동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기 의원이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및 비판이 있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에 맞서 고인의 죽음 후 최고 존엄이 사과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라는 의미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인권위가 기동민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나 참 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위인지 북한 조선노동당 소속 인권위인지 참 우라가 치미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칭하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을 지탱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동민의 발언 속에는 그런 최고 존엄이 사과까지 했는데 뭘 또 딴지를 거냐, 이런 뉘앙스가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인권위,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